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국제 기름값과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또 흔들렸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는 103억 달러, 1997년 상반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철강, 배터리가 모두 잘 나가 작년보다 15%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26%나 증가했습니다. 국제 기름값과 원자재값 폭등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올해 무역 적자는 147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77억 달러.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지만 석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경쟁력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수입 증가가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다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2,300선이 깨졌다가 간신히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3,400억 원을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주체들이 패닉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린 양떼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런 현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은 하반기에도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가와 무역 수지 같은 지표들이 당장 나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법정 최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유류세, 관세, 부가세 인하 같은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30%이던 유류세 인하가 오늘부터 37%로 확대되면서 곧바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어제보다 88원 내린 2,057원, 경유는 53원 내린 2,111원입니다. 유류세는 이제 법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데 저는 아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경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늘 곧바로 값이 내렸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는 반영이 늦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론 휘발유 16원, 경유 9원만 내렸습니다. 영업용 차에 지원해주는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도 오늘부터 1리터에 25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역시 체감은 안 됩니다. 애초에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할인해도 혜택을 받는 게 체감이 아예 안 되고. 유류세만 내린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 가공식품에 붙이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대상은 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김치, 고추장, 젓갈입니다. 반영이 늦는 곳들도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곧바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70%를 차지하는 비닐 포장 김치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별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 10% 해가지고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더 해야죠. 티도 안 나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부터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부가세, 관세 인하 같은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 앞에 무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물가가 뛰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가는 뛰었는데 납품 가격은 잘 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년 동안 스티로폼을 만들어 온 작은 공장. 스티로폼의 원료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합성 수지입니다. 이 원료값이 폭등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600kg짜리 한 포대가 9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0만 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것만 오른 게 아닙니다. 스티로폼을 가공할 때 쓰는 LP가스도 가격이 2배 올라 한 달에 1,000만 원 들던 게 이제 2천만 원이 듭니다. 기름값이 뛰면서 운송비도 30%나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돈 더 주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로 떠났습니다.
2년 전 25명이었는데 지금은 절반인 13명만 남았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좀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금년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악재죠. 하지만 납품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작 20% 올랐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올려준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전혀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고객도 뭐 마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거래를 하고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 1년 만에 47%나 올랐지만 납품 단가는 겨우 10%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원청기업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말도 못 꺼냈다고 합니다. 자칫 거래를 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상해달라고 말도 못하지만은 사실 또 인상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일거리까지 다 뺏겨버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갑과 을의 그런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올려주는 연동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들의 반대에 막혀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184조 원. 1년 만에 73%나 늘어났습니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을까? 작년에 대기업 매출이 18% 늘면서 중소기업 매출도 14%로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 넘게 껑충 뛰었지만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래까지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세 인하 같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흘러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론. 효과가 있을까? 경제가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큰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작은 기업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거는 없고요. 정부가 시범 도입하겠다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